중국 무술은 전통성을 너무 중요시하여 실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주 받습니다. 그만큼 종합격투기에서 중국 무술 베이스를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무술인 쿵푸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파이터가 세계 최강자들만 모인다는 UFC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에 UFC에서 가장 부지런히 활동한 선수를 꼽자면 절대 케빈 홀랜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무려 5경기나 소화해냈으며 그 5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UFC 데뷔전에서 티아고 산토스에게 패배할 때까지만 해도 한계가 뚜렷해 보였으나 베테랑 파이터인 자카레 소우자를 잡아내며 대열을 낚는 데 성공! 현재 UFC 전적 8승 2패를 만들어내며 미들급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UFC 웰터급에서 무시무시한 화력을 과시하며 좀처럼 상대를 찾을 수 없는 지오프 닐에게 과거 중소단체에서 패배를 안겨주었던 홀랜드 선수. 그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처럼 굉장히 자유스러운 파이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경기 중에도 상대와 유쾌한 장난을 치며 말을 많이 거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UFC 미들급에서 뭔가 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파이터 쿵푸 베이스의 케빈 홀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루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992년 11월 5일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태어난 케빈 홀랜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소질을 보였습니다. 홀랜드는 학창시절 농구나 풋볼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두각을 나타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경기에 나설 정도로 타고난 운동신경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비록 잘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팀 스포츠와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홀랜드는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기를 결심하여 연습에 매진했고 이내 개인 스폰서가 붙을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학교 생활에 큰 문제가 있었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았던 탓인지 홀랜드는 굉장히 폭력적인 학생이었고 스스로 사람들의 얼굴을 때리고 다니는 것을 즐겼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의 보안요원을 때린 것이 큰 문제가 되어 퇴학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쫓겨난 홀랜드는 쿵푸 고수의 중년 남성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보내졌고 거기서 쿵푸를 배우게 되어 무술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력성이 짙었던 16살의 홀랜드. 그는 선생님들에게 혼나고 맞아가며 쿵푸 훈련에 매진했고 거칠었던 성격도 점차 누그러뜨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홀랜드에게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으나 남겨진 가족들은 아무도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혼자만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홀랜드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러 필라델피아로 떠났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와 만난 홀랜드는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찮게 UFC 100 대회를 시청하게 되었고 당시 MMA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홀랜드에게 조르주 생피에르의 경기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시 경기를 본 뒤 생피에르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따라서 새길 것이라고 결심할 정도로 큰 팬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 달 뒤 마침 UFC 101 대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되었고 홀랜드는 아버지를 따라 UFC 101 대회를 직관했습니다. 거기서 앤더슨 실바가 포레스트 그리핀을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박살내는 걸 보았을 때 자신도 왠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또한 열정적인 필라델피아의 관중들 앞에서 싸워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면서 MMA 파이터가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쿵푸 수련에 박차를 가했고 UFC 파이터인 트래비스 루터에게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격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케빈 홀랜드의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5번의 아마추어 시합에서 모두 승리했고 2015년에 프로 무대에 진출하여 첫 경기를 KO로 장식했죠. 191cm의 장신임에도 가벼운 몸놀림을 가지고 있는 홀랜드는 웰터급과 미들급을 오가며 승수를 쌓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사이드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유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신인 때부터 좀처럼 긴장하지 않으며 평소의 기량을 시합에서도 잘 드러냈습니다.
타격과 더불어 서브미션에도 강점이 있는 홀랜드는 승리한 모든 경기를 피니쉬로 장식했습니다. 그는 7승 2패 전적을 만드는 동안 3번의 펀치 TKO와 4번의 서브미션 승리를 만들어내며 현재 UFC 웰터급에서 무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 지오프 닐을 맞이하게 되었죠. 당시 전적 6승 1패로 홀랜드 못지않게 무서운 기세를 타고 있었던 지오프 닐. 두 선수는 2017년 익스트림 너카웃 대회에서 5라운드 경기를 가졌는데요. 강타자인 닐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았던 홀랜드는 사이드킥으로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닐이 홀랜드를 뽑아 올리며 반격에 나섰으나 긴 팔을 이용한 길로틴 그립으로 오히려 닐을 묶어놓았죠. 때문에 그라운드 공방이 부담스러웠던 닉은 스탠딩 타격전을 선택했지만 리치에서 우위에 있는 홀랜드가 인앤아웃으로 흔들어 놓자 닐의 게임은 조금씩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드킥을 잽처럼 활용하는 홀랜드는 다리부터 얼굴까지 골고루 두드려주며 닐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연이어 화려한 발차기를 성공시키며 정말 쿵푸 베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따금씩 들어오는 닐의 화끈한 러쉬도 재빠른 머리 움직임을 통해 버텨낸 홀랜드. 그는 테이크다운 방어의 취약점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주짓수 블랙벨트다운 그라운드 실력으로 잘 커버해냈고 승리를 확신한 듯 한방 웃음을 지으며 여유를 보이던 홀랜드는 시종 일관 주도권을 유지하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결국 3라운드 TKO로 케빈 홀랜드가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죠. 홀랜드는 데뷔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전적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는 2015년에 6경기, 16년에 3경기, 17년에는 4경기를 치르며 3년 동안 10승 3패의 전적을 만들었습니다. 웰터급과 미들급을 꾸준하게 오가며 경기를 가졌지만 감량이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는 미들급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했고 체격은 더 크지만 느린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미들급 선수들이 웰터급 선수들보다 상대하기 더욱 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소단체에서 활약하며 익스트림 너카웃 대회의 웰터급과 미들급 챔피언에 오르고 벨라토르에서도 한 경기를 치러 승리를 따낸 홀랜드. 그는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서 승리를 거두어 드디어 UFC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UFC 첫 경기부터 강적 티아고 산토스를 만난 홀랜드는 적극적인 서브미션 캐치로 자신감 있는 경기를 보여주었으나 수많은 파운딩을 허용하며 위기에 몰렸고 미들급에서도 손꼽히는 화력의 산토스에게 스탠딩 타격전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계속해서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며 주도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판정패한 홀랜드. 비록 경기는 졌으나 활발한 그라운드 움직임과 긴장하지 않은 듯한 모습, 어딘가 스케일이 크다는 인상을 남기며 한 경기만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그는 티아고 산토스 전의 패배로 자신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선수 생활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스트렝스와 컨디셔닝 훈련에 돌입하며 다음 경기를 대비했습니다. 겨우 3개월 뒤 다시 케이지에 오른 홀랜드. 그는 이번 경기 상대로 박준용 선수에게 기록적인 그라운드 타격을 허용한 존 필립스를 만났습니다. 경기 초반 오른발 프론트킥에 이은 스트레이트로 필립스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었고 다양한 원거리 옵션으로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갔죠. 얼굴에 사이드킥까지 날려주며 경량급처럼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는 홀랜드. 장난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디펜스까지 선보이며 필립스의 체력을 빼놓았는데요. 3라운드의 그래플링으로 전략을 수정한 홀랜드는 레슬링에 약점이 있는 필립스를 손쉽게 넘어뜨렸고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성공시키며 UFC 첫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2018년에만 5경기를 치르며 4승 1패의 좋은 성적으로 한 해를 마감했고 4년 동안 18경기, 즉 1년에 최소 4경기 이상을 소화해내는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4개월 뒤 홀랜드는 자신에게 아주 의미 깊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정확히 10년 전 앤더슨 실바가 포레스트 그리핀을 쓰러뜨리는 것을 지켜보며 UFC 파이터가 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장소, 필라델피아의 웰스 파르고 센터에서 제랄드 머샤트 선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주짓수에 강점이 있는 두 선수는 시작부터 그라운드 공방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기술들이 물리고 물리는 접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홀랜드는 굳이 타격전을 고집하지 않고 머샤트의 주전장으로 뛰어들었으며 머샤트는 몇 번이나 상황을 역전시키며 끈질기게 들러붙었죠. 머샤트가 홀랜드를 넘어뜨리면 이를 홀랜드가 뒤집어내고 서브미션 시도를 또다시 반격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는데
승부였는데요. 누가 이겼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았을 승부는 홀랜드가 스플릿 판정으로 가져갔고, 그렇게 홀랜드는 10년 만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뒤 개성 넘치는 타격 기술을 보여주며 만만치 않은 상대인 디치리코를 상대한 홀랜드는 접전 끝에 판정으로 진땀 승리를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으나 다음 경기에서 리어 네이키드 초크에 걸리면서 연승이 끊긴 채로 2019년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5위권 안으로 빠른 진입을 목표로 2019년에 대여섯 경기를 가질 것을 원했음에도 이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는 함자 치마 F와 더불어 2020년에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2020년 5월 박준용 선수를 이겼던 앤소니 헤르난데즈와 맞붙은 홀랜드. 그는 미들급답지 않은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빈틈을 찾아 찌르는 감각적인 타격으로 헤르난데즈에게 데미지를 입혔고 1라운드 39초 만에 상대를 제압하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죠. 다음 경기에서 홀랜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약 조절 없는 버클리의 펀치 세례를 영리하게 흘려냈고 1라운드 만에 체력을 빼놓는데 성공하며 승기를 잡아갔죠. 긴 리치를 살린 펀치는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그동안 보여줬던 불안한 디펜스도 많이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점수를 챙겨갔던 홀랜드는 화끈한 KO 펀치까지 보여주며 멋있는 그림까지 만들어냈고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에 선정되며 자신의 주가를 더욱 알리게 되었습니다. 겨우 한 달 뒤 홀랜드는 또다시 케이지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그동안 꾸준하게 원했던 데런 스튜어트로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치과 의사라는 별명이 붙은 선수죠. 오른손을 빠르게 맞추며 니킥까지 꽂아넣는 홀랜드. 로블로를 당했음에도 유쾌하게 웃어 보이는 쿨함을 보여줍니다. 로킥 타이밍에 앞손 훅으로 카운터를 노려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펀치 연타를 허용하며 잠시 위기에 몰리는데요. 들어오는 스튜어트를 어퍼 훅으로 끊어내며 위기를 모면했고 적절하게 유효타를 집어넣으며 기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테이크다운 방어까지 성공한 홀랜드. 약을 올리는 여유까지 부리며 1라운드를 마치는데요. 계속해서 카운터를 적중시키며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홀랜드는 아웃파이팅과 인파이팅을 모두 활용하며 발전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3라운드에 상위 포지션을 내주면서 컨트롤을 당하기는 했으나 스플릿 판정으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홀랜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겨우 한 달 뒤 부상으로 빠진 자코 선수를 대신해 경기에 나섰는데요. 기존 상대였던 무라도프 선수마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고 찰리 온티베로스라는 신인 선수가 대체 선수로 투입되어 결국 대체 선수들끼리의 급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홀랜드는 도박사들에게 엄청난 탑독으로 평가받으며 케이지에 올랐는데요. 이런 평가에도 기죽지 않은 온티베로스는 태권도 베이스다운 화려한 발차기를 보여주었고 이에 홀랜드는 유려하게 그래플링으로 전환하여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그렇게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던 홀랜드는 종합격투기에서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해내는데요. 그는 슬램으로 충격을 입히고 탭을 받아냈고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에 선정되어 보너스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3달 동안 3번의 경기를 치른 것으로 모자라 모두 승리로 장식한 홀랜드.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홀랜드의 겹경사는 이어지는데요. 그는 커리어 최고의 강자이자 가장 이름값이 높은 상대인 자카레 소우자를 만났고 그라운드 펀치 KO라는 전무후무한 장면을 만들어내며 팬들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기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에 선정되는 것으로 모자라 UFC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홀랜드는 UFC 역사상 한 해 동안 거둔 가장 많은 승수인 5승과 타이 기록을 만들며 현 UFC 미들급에서 가장 핫한 선수로 떠올랐고 본인이 원했던 5위권 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대단한 점은 2020년에 가졌던 첫 경기가 바로 5월이라는 점인데요. 결국 홀랜드는 어린 자바 한 달에 한 번꼴로 경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페이스라면 2021년에는 6승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 데뷔 이래 누구보다 꾸준하게 경기를 치러내며 주가를 폭등시키고 2020년을 넘어 2021년에도 뭔가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파이터 케빈 홀랜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덧 UFC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 베테랑 파이터들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케빈 홀랜드 같은 젊은 강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격투기의 수명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한국 선수들도 UFC에 많이 진출하기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